저는 오랜 시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비싼 옷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자신감, 배려, 경청, 그리고 감사함.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입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귀티가 나죠.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는데도 왠지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진짜 귀티는 무엇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어렵고 젊은 시절처럼 모든 옷이 잘 어울리지도 않아 고민이 더 깊어지죠.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옷을 잘 입고 싶은 마음에 패션 잡지도 보고 쇼핑도 자주 했지만 막상 비싼 옷을 샀을 때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어울릴까? 어떤 옷은 가격표만 비쌀 뿐 입었을 때 제 모습이 더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티가 나려면 무조건 비싼 옷,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오히려 지나치게 브랜드에 집착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일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진짜 귀티는 겉으로 보이는 옷의 가격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옷 위에 사람이 있다는 말처럼 옷을 입는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귀티나는 사람들이 입는 네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싼 옷이 아닌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옷을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단순히 멋있게 보이는 것을 넘어 진정한 품격을 갖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SNS에서는 화려한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패션에 투자하는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변에서 만나는 품격 있는 어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분들은 꼭 최신 유행을 따르거나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존경심이 우러나는 분들이죠.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옷의 브랜드나 가격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패션에 대한 고민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트렌드를 쫓아다니느라 지갑을 비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구나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무분별한 소비보다 현명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비싼 옷을 사느라 생활에 무리가 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옷이 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왠지 모르게 끌리고 존경심이 생기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화려한 외모나 값비싼 옷차림이 아닌데도 왜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여러분도 어떤 옷을 입어도 귀티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한다는 점이죠. 젊음과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품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니까요.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일상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옷차림을 넘어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이 입는 첫 번째 옷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어떤 명품보다도 빛나는 액세서리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그 에너지가 전해져 함께 있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감이란 큰 목소리로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자신감이 아닌 불안감의 표현일 때가 많죠. 진짜 자신감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죠.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지만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언제나 편안한 미소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죠. 어느 날 그분에게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네.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젊었을 때는 늘 남과 비교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썼지만 이제는 알아. 진짜 자신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걸.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감을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비싼 옷, 더 좋은 차, 더 큰 집.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 진정한 자신감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단점만 보게 됩니다. 젊지 않은 외모, 줄어든 체력, 잊어버리는 기억력. 하지만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세월이 선물한 지혜, 경험, 인내심 같은 강점에 주목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한 가지 칭찬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이 든 모습에 실망하는 대신 그 얼굴에 새겨진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볼 수 있게 되죠. 둘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즐기는 태도가 자신감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 더 이상 등산을 못하게 되었다면 대신 평지 걷기나 수영 같은 다른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자신감이 피어납니다. 셋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SNS를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아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대부분 보여주기 위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자신의 페이스대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중반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한 지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서툰 솜씨에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법을 배웠죠. 이제는 자신의 작품을 당당히 걸어두고 그림 그리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의 모습입니다. 넷째, 자신의 외모를 가꾸되 나이에 맞게 하세요. 자신감은 자기 관리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죠.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젊은 스타일을 고집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바른 자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자신감 있는 인상을 만듭니다. 특히 바른 자세는 어떤 옷보다도 중요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모습은 그 자체로 품격을 드러냅니다. 다섯째,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둔 일을 완성하는 등의 작은 성취들이 자신감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당당함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름진 얼굴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이런 자신감은 어떤 옷보다도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비싼 명품 옷을 입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그 옷이 사람을 압도해 버리지만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어도 당당하게 보이죠. 자신감은 그 어떤 옷보다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이 입는 두 번째 옷은 배려입니다. 배려는 그 어떤 명품보다도 값진 장신구입니다. 배려심 깊은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고 스스로도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위가 높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인다고요. 하지만 진짜 품격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순간 품격은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항상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대하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한 학생이 비를 피하러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 어르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죠. 비가 그치고 학생이 나갈 때 우산까지 빌려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라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마음만은 넉넉하게 나눌 수 있지. 그게 내 부모님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물질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배려는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배려를 큰 희생이나 대단한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배려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방식과 생각에 고착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내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화를 내기 전에 주방에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버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젊은이들을 마주쳤을 때 짜증내기 전에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사고의 전환이 배려의 시작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한 일, 심지어 그것이 그 사람의 당연한 일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택시기사님, 마트 계산원, 청소부 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이런 감사의 표현이 어색하다면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셋째, 경청하는 태도를 기르세요. 배려는 말보다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큰 배려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욕구가 커지지만 때로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도움을 실천하세요. 문을 잡아주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길 안내해주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듭니다. 이런 작은 도움은 큰 노력 없이도 실천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판과 조언을 할 때도 배려하세요. 때로는 솔직한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배려가 드러납니다. 비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대할 때
이런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일방적인 비판보다는 서로 배울 점을 찾는 태도가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배려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려는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아오게 합니다. 배려심 깊은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기쁨과 보람을 찾게 되죠. 무엇보다 배려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덕목입니다. 젊음과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배려심은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배려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명품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런 배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려라는 옷을 입고 주변을 따뜻하게 변화시켜 보세요. 귀티나는 사람들이 입는 세 번째 옷은 경청입니다. 경청은 그 어떤 화려한 외모보다도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진정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진정한 대화의 달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커지지만 역설적으로 이때 더 필요한 것은 듣는 능력입니다. 제가 만난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원로였는데 항상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나 깊은 지혜를 많이 나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보니 오히려 그분은 말을 적게 하시는 편이었죠.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온전히 집중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나중에 그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네.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과 이해하기 위해 듣는 사람이지. 대부분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상대의 말을 흘려듣지만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네. 그런 경청을 받은 사람은 결코 그 경험을 잊지 못하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기보다는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그런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경청의 기술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할 때 모든 주의를 상대방에게 기울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나 다른 방해 요소를 차단하세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리액션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셋째,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어떻게, 왜, 무엇을 등의 열린 질문이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더 풍부한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은퇴한 멘토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멘토는 자신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대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젊은이의 상황은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질문들 사이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조금씩 녹여 전달했죠. 그 대화 후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조언보다도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경험 자체가 큰 선물이었다고요. 넷째, 판단하지 않고 듣는 연습을 하세요. 경청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우리의 판단과 선입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판단하느라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세대 차이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판단을 잠시 미루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공감의 표현을 보여주세요.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은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힘들었겠네요와 같은 간단한 공감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청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매일 한 번의 대화에서라도 온전히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시계를 보지 않으며 오직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말입니다. 또한 경청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도 중요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이해와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자기 경청은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으로도 이어집니다. 경청의 힘은 놀랍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청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죠. 경청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 존중받습니다. 화려한 패션이나 비싼 액세서리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이런 진정한 경청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경청이라는 옷을 입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귀티나는 사람들이 입는 네 번째 옷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장신구입니다. 늘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그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감사는 큰일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한 끼 식사에 감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고 젊은 시절에는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런데도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어느 날 그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 가지에 감사한다네. 첫째,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둘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셋째,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에.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불만족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어. 감사할 것이 많을수록 내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기 쉽습니다. 더 크고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건강.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의 현재를 놓치게 만들고 행복을 미래로 미루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일상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추억이나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함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둘째, 감사의 표현을 일상화하세요. 가족이 준비한 식사, 버스 기사의 안전 운행,
마트 직원의 친절,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이런 것들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오늘 저녁 배우자나 자녀에게 평소에 하지 않던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가족 관계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놀라실 겁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작은 감사거리를 찾는 습관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80대의 한 어르신은 심각한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다리가 아프게 되니 처음으로 새들의 노래와 꽃의 향기에 집중하게 되었다고요. 빠르게 걸어 다니던 시절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아름다움들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넷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하고 감사하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냈다고 생각하기보다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태도는 겸손함과 품격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섯째, 자연과 일상의 작은 기쁨에 감사하세요. 아침 햇살, 시원한 바람,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성취보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을 받은 사람도 다른 이에게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갑니다. 감사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이 납니다. 화려한 외모나 비싼 옷차림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런 감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라는 옷을 입고 주변을 밝게 비춰보세요. 지금까지 귀티나는 사람들이 입는 4가지 옷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감, 배려, 경청, 그리고 감사. 이 4가지는 각각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입을 때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됩니다. 마치 잘 조화된 앙상블처럼 이 4가지 요소가 어우러질 때 진정한 품격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가지 요소를 어떻게 일상에서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자신감의 옷을 입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신의 장점 하나를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고르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하고 눈을 맞추며 대화하세요. 자신감 있는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대화의 질을 높여줍니다. 둘째, 하루 중 적어도 한 번은 의식적으로 배려의 옷을 입어보세요. 가족을 위한 작은 심부름, 동료를 위한 커피 한 잔, 이웃을 위한 친절한 미소, 이런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먼저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미리 제공해 보세요.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도와주고 누군가 바쁘게 일하고 있다면 간식이나 음료를 건네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배려는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중요한 대화가 있을 때는
경청의 옷을 입으세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모든 주의를 상대방에게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런 경청의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보세요. 대화 중에 최소한 한 번은 상대방의 말에 추가 질문을 해보세요. 그 말이 정말 흥미롭네요.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넷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감사의 옷을 입으세요.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보세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의 노력이나 도움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항상 친절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기 위해 노력하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때로는 자신감이 부족할 수도, 배려하지 못할 때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도, 감사함을 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이죠.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과 실천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청에 집중하고 내일은 감사에 집중하는 식으로 점차 모든 요소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젊음과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이런 내면의 품격은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귀티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가지 요소는 외적인 모습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 미소 띤 표정,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내면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외적인 모습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 진정한 귀티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귀티 있는 삶을 위한 실천에는 몇 가지 제한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런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길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점차 여러분의 일부가 되어갈 것입니다. 둘째, 주변 환경의 영향을 인식하세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이런 품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만의 평화로운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진정한 귀티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가 아니라 자신감, 배려, 경청, 감사라는 4가지 옷을 입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4가지 옷을 하나씩 입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로 대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줄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모여 진정한 귀티를 완성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비싼 옷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이런 내면의 품격은 오직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4가지 옷을 입고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이나
이 네 가지 요소를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